자, 여러분 우리 비와 눈 배울 시간입니다. 어, 거꾸로 교실 동영상 첫 녹화하는 거예요. 쌤은 좀 많이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우선 오늘 배울 학습 목표를 봅시다.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비와 눈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물이 순환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아래 그림 볼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비나 눈이 이렇게 내리는데요. 비와 눈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것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 봅시다. 대기 중의 물이 비나 눈, 우박 등의 형태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강수라고 합니다. 응결에 의해 수증기가 빗방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 4일 또 한두 시간 이내에 비가 내리기도 한다. 따라서 빗방울 성장 과정은 응결과 차이가 있다. 즉 응결에 따라 빗방울이 성장하는 과정이 다르다라는 말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나 눈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질까 의미 되겠습니다. 과정을 알아보는 것이 되겠죠. 병합설과 빈정설입니다. 병합설과 빈정설은 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과학에서는 이렇게 설자가 붙은 것을 우리는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합설입니다. 병합설은 열대지방에 대한 설명이에요. 열대지방은 날씨가 덥죠? 그래서 온도가 0도씨 이상의 구름이다. 여기는 당연히 빙정이 없습니다. 병합, 합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충돌하면서 합쳐지는 과정에서 빗방울로 성장한다. 열대지방에서 내리는 비니까 이러한 비를 우리는 따뜻한 비라고 부릅니다. 아래 그림을 볼까요? 아래 그림 보면은 지금 여기 작은 물방울들이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고 또 아래로 내려올수록 커지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확대한 그림을 봅시다. 확대한 그림 보니까 확실히 아래쪽으로 올수록 커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바로 합, 여러 물방울들이 합해져서 만들어지는 비다. 그러면 대체 몇 개의 빗방울이 합쳐져야 될까? 바로 약 100만 개 정도의 구름방울이 모여서 빗방울 한 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죠? 그 다음은 빙정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중위도 지방과 고위도 지방에서는 수직 방향으로 크게 발달한 구름 속에 관행과 물방울과 빙정이 섞여 있는 층이 있다라고 합니다. 중위도 지방과 고위도 지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병합설은 열대 지방이었죠. 여기에는 구름 속에 관행각 물방울과 빙정이 서로 섞여 있는 층이 있다라고 합니다. 빙정은 무엇인지 알겠는데 대체 관행각 물방울은 무엇일까요? 선생님도 관행각 물방울이 뭔지 몰라서 책을 찾아봤습니다. 관행각 물방울이란 0도씨 이하에서도 자 여러분들도 적어보세요. 0도씨 이하에서도 얼지 않고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방울입니다. 얼지 않고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방울. 0도씨 이하에서도 얼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물의 표면 전력 때문에 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액체 상태로 있는데 빙정을 만나게 되면 자 교과서에서 읽어봅시다. 관행과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으면 커지겠죠.
그래서 빙정이 점점 커진다. 그러면 빙정이 무거워져서 떨어지면 눈이 되고, 이 눈이 따뜻한 공기층을 만나서 통과하면서 녹으면 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설명하는 이론을 바로 빙정설이라고 합니다. 병합설과 빙정설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빙정설은 중위도 지방과 고위도 지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때 내리는 비를 우리는 찬비라고 한다.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위에 보면은 영하 40도씨 이상에서는 빙정, 그 다음에 0도씨 이하에서는 물방울, 이 사이 범위에서는 과냉각 물방울과 빙정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크게 그림을 보면요, 점점 빙정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무거워지면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떨어지면서 녹으면 이렇게 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빙정설과 병합설의 둘을 모두 배워봤는데요. 빙정설과 병합설 어떤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네, 바로 이 둘은 서로 어찌됐건 커져야지 떨어진다 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요, 빙정설과 병합설입니다. 이 둘에서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비나 눈이 내리기 위해서는 구름 입자가 성장해서 커져야 한다. 구름 입자가 성장해서 커져야 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아래쪽에 구름과 강수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구름과 강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구름과 강수, 이 말 들으니까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시 알겠습니까? 즉, 강수라는 것은 구름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되겠죠. 뭐 당연합니다. 구름이 비를 내리게 하니까요. 빗방울의 크기나 비가 내리는 시간은 구름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추근형 구름은 오랜 시간 동안 비를 내리게 하고요. 약한 비입니다. 저근형 구름은 소나기 같은 것을 짧은 동안 많이 내린다.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정란운에서는 가끔 우박이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 어떤 뉴스 보면은 우박에 의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과서 아래쪽에 다 있죠. 예, 우박 단면도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우박과 우박에 의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돋보기로 관찰해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의 결정이 보인다. 위에 그림 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의 결정들이 보이지요. 이와 같이 결정모양이 다양한 것은 바로 높이와 그 다음에 높이의 기온과 그 다음에 수증기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린 비와 눈, 우박 등의 양을 우리는 측정을 하는데요.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아봅시다. 아래쪽 그림 보면은 우량계가 보이지요. 우리 이 우량계를 통해서 내린 비의 양을 측정합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비와 눈, 우박, 진눈깨비 등이 내리는 양을 통틀어서 전체를 우리는 강수량이라고 합니다. 비의 양은 우량계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우리 눈은 적설량이라고 해서요, 센티미터 단위로 나타낸다. 우량계는 아랫부분을 땅에 묻어놓고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넘어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진 물방울이 튀어 들어가지 않도록 높이가 20cm 이상은 되어야 한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으면 되겠고요. 강우량은 무엇이고 강수량은 무엇이고 적설량은 무엇인지 조금 구분지어서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강우량은 내린 비의 양을, 그 다음에 적설량은 쌓인 눈의 높이를, 강수량은 이 둘을 모두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알아볼 것은 물의 순환입니다. 비가 내리고 물이 증발하고 이렇듯 지구상의 물은 항상 순환을 합니다. 지구상의 물은 기체, 액체, 고체 상태로 변화하면서 끊임없이 순환한다, 물이 이동한다. 이것을 물이순환이라 합니다. 바다나 호수, 하천 등에서 대기 중으로 증발한 물은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는 대기함께 이동하며 다시 응결하여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순환 과정을 되풀이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증발할 때는 우리 오른쪽 위에 그림도 참고해서 봅시다. 증발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한 거지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강수라는 것은 기체에서 액체로 변한 거니까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의 흐름을 통해서 증발과 강수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우량계, 즉 세계 최초의 우량계 치국이 잘 알다시피 바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치국이입니다. 배운 내용 이야기 풀어봅시다. 1번, 2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을 적어볼까요? 온대 지방이나 한대 지방에서 내리는 눈, 바로 빙정설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근원이 된 에너지는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첫 녹화라서 시간이 조금 넘어갔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시간을 맞추도록 노력할게요. 우리 학교에서 만납시다.